세 번의 우연한 만남이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게 됩니다. 우리 두 형사님이 30년 넘게 같이 해결한 사건 중에 이렇게 뒤엉킨 악연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제가 이 형사를 하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사건이 터지면 해결할 때까지 제가 면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산적 소리를 들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됐던 힘든 사건이었어요. 형사는 발로 뛰는 만큼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쉴 새 없이 뛰어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잡아낸 범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네, 때는 2011년 1월 2일 낮 12시경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새해 벽두부터 영주경찰서가 비상에 걸립니다. 바로 이 신고 전화 때문인데요. 저 여기 아저씨가 죽은 것 같아요. 피가 너무 많이 났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예, 현장은 주택가가 밀집한 동네였는데요. 건물 1층에 위치한 보험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은 어떻게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신고자는 그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 사무실 직원의 차가 연휴인데도 주차돼 있기 때문에 새 인사를 할 겸 들렸다가 현장을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신고자가 쓰러져 있던 사람을 아저씨라고 한 걸 보면 알고 지내던 직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아저씨라고 했을까요? 그 아저씨라는 호칭을? 남성이 온통 피투성이 채로 쓰러져 있어서 신고자도 당황한 나머지 얼굴까지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었나 보네요. 남성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보험사무실 직원으로 확인됐고요. 영주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살인사건이라서 예. 곧바로 청구에 연락해서 가수팀을 불렀죠. 바로. 가수팀이 도착을 하고 나서 저희들 또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청소기, 행거, 난로, 뚜껑이란 집게, 모든 집기들이 바닥에 둥글고 소파와 테이블도 제자리를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만큼 범인과 피해자 간의 몸싸움이 심했던지 사무실 내부가 온통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는 이렇게 출입문 입구 쪽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요. 3일 중앙에서도 다수 혈흔이 발견되는데요. 아마도 범인이 중앙에서 피해자를 최초로 공격하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2차로 공격해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우. 근데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쭈뼛하고 선뜻했습니다. 그 피 때문이었을까요? 왜 서늘한 기운이 오셨어요? 이게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가 1월 2일 매서운 한파가 추웠구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합격에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 선풍기 아닙니까? 선풍기잖아요. 저렇게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해내면 냄새를 뺀다거나. 대개는 그런 네. 거예요. 자세히 보면 선풍기에 의자를 받쳐놓고 있습니다. 선풍기에 딱 놓여 있는 게. 그러네요. 네. 딱 그런 거네. 보니까 창문 높이 맞춰서 딱 선풍기 그렇죠. 목이 딱 바깥쪽으로 향하게 딱 서 있네요. 자, 일단은 의심되는 것은 이제 현장에 혈흔이 많기 때문에 피냄새 같은 것을 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것 같은 모습이고요. 일단 저 정도 뒤처리를 했다면 범행 현장에서 바로 범행 직후에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일단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무실 안쪽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네. 범행 도구에서 뚝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네. 낙하 혈흔이 보이더라고요. 피해자 혈흔이 묻은 족적도 현장에 상당량이 있었는데 동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사무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럼 뭐 사무실을 이렇게 뒤졌던 흔적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물색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감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걸 봐서 피해자가 뒷주머니에 있던 뭔가를 빼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아, 사인은 뭘로 나왔나요? 그 사인은 피를 가닥에 흘려 사망한 다량 실혈사로 됐습니다. 아, 둔기로 머리를 맞아가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였고요. 아, 목, 가슴, 겨드랑이, 배에 흉기로 찔린 흔적이 16군데나 발견됐습니다. 왼쪽 손바닥과 팔뚝의 자창은 방어흔으로 추정되고요. 근데 아까 족적이 많았다고 했는데 네.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나요? 두 사람 족적이 나왔는데 하나는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돼서 범인은 한 명으로 추정했고요. 사이즈는 250mm로 바닥이 물결무늬로 굳은 것 같았습니다. 250? 근데 250이면 이게 사실은 성인 남성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여성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뭐 DNA 같은 거라도 나와야 조금 더 이제. 네. DNA는 아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감이랑 사무실 전원을 끄는 스위치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나왔는데요. A형은 남성으로만 확인되었고 당시 강력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 장소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상가 밀집 지역이 아니잖아요. 전형적인 주택가라고 하셨고 김현식 범인 낯선 사람이 이 안에 누가 몇 명이 들어있을지 사실 정보가 없어요. 김현식 범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아, 자, 특히 현금이 거래되는 가게도 아니고 보험 사무실을 강도가 노렸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막 현금을 보유하고 없죠. 있다거나 뭐 서류 같은 것만 그럴 있을 일이 것 없잖아요. 아까 제가 혈흔 잠깐 보면 사실 뚝뚝 떨어져 있는 낙하혈흔이 있는 곳이 중요한 물건이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가 있던 흔적이 있어요. 아, 특히 이제 그 범행이 끝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렀잖아요. 네. 냄새를 빼기 위해서 의자로 옮겨놓고 선풍기 올려놓고 목받치도 맞도록 맞춰놓고 범행 이후에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무실에 대해서 잘 알거나 사무실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동하는 시간대나 동선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범죄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저희도 신상태나 네.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네. 피해자의 통화 내역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전부 확인하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대한 정보를 하나씩 모아보다 보니 참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망한 피해자를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 당시에 50대였고요. 보험 사무실에서 보험 소개비를 조금씩 받으면서 사무실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희망근로도 신청하면서 일용직을 전전했고요. 야간에는 야간 경비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엄청 많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관계된 인물들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렸는데요. 최 씨가 복잡했던 건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뭐가 있어요? 최 씨가 그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통신 기록을 보니까 여성 관계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까지 자주 연락한 여성 2명이 있었습니다. 여자 관계도 복잡했군요. 직업도 여러 가지로 좀 그랬지만. 네. 아까 범인은 A형의 남성 아니었나요? 아, DNA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A형이잖아요. 그러네요. 희정 관계를 알게 된 남편이나 청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맞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진 않을 수 있죠. 예. 근데 그 두 여성은 최 씨랑 어느 정도 한 명은 최 씨가 이혼할 무렵부터 10년간 관계를 맺어왔었는데 최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바로 전날이죠. 1월 1일 새 인사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은 최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1년쯤 다시
제일 한 것 같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최 씨 집에서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동시에 두 명을 만났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그 두 명의 여성이 배신감에 살해를 의뢰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용의선상에 두 여성도 올려놨는데요. 최 씨한테 여자 관계보다 더 복잡한 일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최 씨의 책상 서랍에 최 씨가 사용하던 수첩이 발견됐는데요. 네. 하루 전인 1월 1일 4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새해 첫날 과연 최 씨는 무엇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기록을 해둔 건지. 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피해자분의 네. 책상인데요. 책상. 예. 네. 책상. 첫 번째 서랍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수첩인가 보다. 아, 이게 뭐죠?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누구 100, 누구 10. 이거는 그냥 돈, 받아야 될 돈이나 갚아야 될 돈. 아니면은, 아니면 1월 1일이니까 뭐 보내야 될 돈일 수도 있죠. 아,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부라고 하기엔 너무 정식 같진 않고요. 일단 간단한 대충 적어놓은 것 메모에 같아요. 예. 대충 뭐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돈을 적어둔 것 같긴 한데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최 씨는 왜 이걸 적어둔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무실의 실제 대표를 만나 물어봤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첩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리고 말을 행설수설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라. 자칫하다 당신도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더니 뒤늦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그 보험 사무실이 밤만 되면 도박판이 열리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가 도박판이 벌어졌으면은 돈 같은 거 융통해 준 거를 그거 적어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적혀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도박을 빌려준 돈, 내가 했던 빌려준 거. 돈. 예. 아니 그분이 사무실 관리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도박판도 관리를 했나? 하우스 관리하듯이. 예. 아, 그럼 저기에 이름이 적혔던 분들이 같이 밤마다 그 어울리는. 판을 벌리던 그분들, 그 도박꾼들의 이름? 맞습니다. 그 사무실 안쪽 회의실에 영주 일대 도박꾼들이 모여 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그래서. 최 씨는 그 자리에서 판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걸 메모해 둔 것 같다는 겁니다. 도박했던 저 4명 중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저희가 피해자의 통신 기록으로 4명을 찾아내서 만났습니다. 예. 1일 밤 10시쯤 모두 다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위치 추적까지 해봤는데 알바이가 모두 맞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판에 이 4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더라고요. 한 명이 더요? 있었어요? 그랬구나. 돈을 빌린 사람이 네 사람이지 저게 명단은 그렇죠. 온전한 명단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피해자의 최 씨의 친구였고요. 그날 4명 모두 먼저 나왔는데 그 친구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던 것 같아요.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을 운용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이 용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돈을 빌린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예. 그렇죠. 사무실 출입자의 내연 관계로 지낸 여성과 관련된 인물들까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만 240여 명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썼죠. 현장에 나온 DNA랑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일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240명이 넘어요. 240명인데? 용의자를 다 추려서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아예 없으면 이거는 야, 이건 제가 다 너무 허탈하네요. 진짜요. 네. 수사가 거의 원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DNA 결과도 더 이상 뭐 대조해 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막막해지기 시작했죠. 네. 그때가 시신 발견된 지 약 2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시민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잡아라.
돌아다니기 무섭다. 형사들은 뭐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경찰서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가 워낙 좁다 보니까 네.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도 막 돌고요. 네. 세리장 모이면 무조건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입을 보태는 분위기고 술렁거리고 하는. 입을 못해. 자, 근데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네. 우리 우 형사님이 형사는 발로 뛰는 만큼 정보를 얻는다. 네. 사건 현장 주변에서 이 범인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범인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타난 시점이 이미 20일이 지난 시점. 근데 갑자기 목소리 듣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고요? 아무래도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목격자가 선뜻 나서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매일 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1일 밤 10시 50분쯤 돼가지고 2명의 남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싸웠대요? 어떤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네가 뭔데? 라고 하더랍니다. 무서워서 밖은 내다보지 못했지만 그 뒤로도 3, 40분간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즈음에 혹시 뭐 CCTV라도 볼 수 있으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장 빨리 CCTV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CCTV가 3군데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그때 녹화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차량에 브레이크박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박스도 없었고요. 박수도 없었고. 아유, 하필이면. 이게 CCTV가 꼭 그럴 때 그게 작동을 결정적일 안 때 꼭 해요. 그래요. 근데 이 제보는 결정적인 하네요. 진짜 실질적인 소리니까. 그리고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소리니까. 우리 싸우는 목소리니까 소리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녹음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목소리 들었습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찾냐고요. 근데 그 무렵 영주가 이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발품사를 하던 한 후배 형사님이 임 형사님께 전화로 이런 보고를 합니다. 팀장님, 저 지금 식당인데요. 방금 긴가민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긴가민가한 얘기? 이게 뭐지?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5년 전에 다방에서 어떤 남자랑 멱살을 잡고 싸우더랍니다. 5년 전에 멱살을 잡고 피해자랑 싸웠다. 애매한데. 저희도 뭐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에 대해 말이 많던 테라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후배가 마지막 말을 들으니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가 뭐라고 했는데요? 피해자와 싸우던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찐으로 만들어 놓고 씨.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바로 후배가 있던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분들을 만났죠. 그때 싸웠던 사람 중에 최 씨가 확실한지부터 물어봤는데요. 최 씨와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다방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둘 사이가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최 씨가 다방에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도망을 갔다고요? 도망을 갔다는 얘기는 뭘 잘못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피해자와 싸우던 사람에 대해 기억나는 건 없었나요? 뭐 인상착이라든지. 최 씨보다 키가 좀 컸다고 했습니다. 최 씨보다 키가 다 컸다. 컸다. 피해자 키는 176이었습니다. 작은 키는 아닌데. 작은 키는 아닌 피해자보다 것 같은데요? 컸다면 한 180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 지금 현장에서 나온 족적이 250mm잖아요. 네. 아, 그런데 176cm인 피해자보다 컸다고 한다면 발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키에 비례해서 발이 크기가 달라지니까. 키에 비해 발이 너무 작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5년 전에 다방에서 싸웠다는 사람이랑 사건 당일날 밤에 최 씨랑 싸운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예, 형님이 서해 복귀하시더니 네. 그래도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만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 씨랑 싸운 남성이 장애를 입을 수준으로 다쳤다면 최 씨한테 분명 전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록을 모두 찾아봤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 있었어요, 걸리는 게? 1992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기록이 있더라고요. 에이, 19년 전 일로 설마 살인까지 약간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만 확인해 보자고 이 보한테 이야기를 했죠. 피해자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제로는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이 다 나와 있지를 않고요. 이름이랑 출생 연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영주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동명의 사람 3명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누구부터 확인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전과가 많은 사람은 그중에 전과 구범이 있었습니다. 구범이요? 구범이요? 마약의 특수절도에 상해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머. 근데 아까 근데 DNA 나왔을 때는 전과자들 중에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처음에. 예. 근데 지금 이 사건이 2011년이잖아요. 네. 이거는 강력범죄자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초기 단계. 그래서 시기를 따져본다면 사건이 나기 1년 전부터는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데이터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 법이 통과된 이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만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없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전과 구범에게 전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92년도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바로 망설임도 없이 그런 적 없다면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전화를 끊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가 예사로이 넘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2004년도에 저지른 상해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남성이 만나던 애인이 지인한테 빚을 많이 졌거든. 근데 지인이 찾아와서 돈을 족촉하니까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던 당시 이 남자가 상해로 재판 중인 사건이 하나 더 있어서 저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상처를 보니까 맞구나 싶더라고요. 아, 그러면 혹시 설마 머리를 맞았나요? 네, 망치로 뒤통수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남자 혈액형이 A형이었나요? 예, A형이. 아, 혈액형은 맞네. 지금부터 19년 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이 남성을 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는 당시 50대였고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화가 꺼져 있어서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일했던 공사 현장 인근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추적해서 탐문을 했는데요. 최근 정 씨가 갑자기 강원도에 있는 태백에 일자리가 생겼다며 일을 그만뒀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 씨가 급하게 집을 월세를 내놓으면서 들어간 세입자가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달라고 찾아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1월 3일이라는 겁니다. 1월 3일. 사건이 이 일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2일날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도망가기. 바로 다음날 급하게 움직였네요. 그렇죠. 예상해 보면은 사건을 2일날 저질러 놓고 도망가기 위해서 3일부터 이제 신변 정리를 막 네, 하지 네,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정 씨 DNA만 딱 맞아 떨어지면 바로 그냥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검거를 눈앞에 두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 씨의 DNA가 묻은 담배꽁초가 경찰서로 배달이 됩니다. 담배꽁초가 꽁초를요? 경찰서를 배달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재떨이 통째로 도착합니다. 통째로요? 저희가 정 씨 주변을 탐문하다가 정 씨가 자주 가는 주점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 술집 사장을 만났더니 전날에도 정 씨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형사 몇 명이 위장해서 잠복을 했고요. 술집 직원한테 혹시 정 씨가 다시 나타나면 담배꽁초를 주워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요. 정말 정 씨가 오후에 그 술집에 딱 나타난 거죠. 그때 직원이 잿더리를 싹 깨끗하게 닦았고 정 씨 앞에 갖다 놓았는데 네. 근데 그 직원이 공짜만 가져온 게 아니라 쟤까지 들어있는 잿더리를 통째로 경찰서로 들고 온 겁니다. 쟤까지 필요한 줄 알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일치했습니다. 일치했죠. 야, 그래서 바로 체포영장을 받고 바로 또 달려갔죠. 검거 현장? 그 술집은 그 술집이요? 예, 맞습니다. 술집에 전화했더니 지금도 춤추고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전화하는 순간까지요? 예. 어머. 그래서 밖에서 형사들 대기시키고 기다렸죠. 안으로 들어가서 검거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상처나 혹시나 위협이 뒤따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죠.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그래 대기한 지 2-3시간 정도 지나서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손목에 소가를 채웠습니다. 근데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조사를 받을 테니 경찰서 가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다. 보험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혈액형도 AB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 당신 DNA가 나왔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2-3달 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해서 그곳에 간 적이 있다고. 그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갔는데 헬멧이 벗겨졌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머리카락 말고 다른 게 나왔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추궁을 했더니 그때부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꼬리 내렸습니다 그때. 아, 진짜 전 너무 궁금한 게 이게 정말 19년 전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했나요? 네, 19년 전 교통사고 당시 복사뼈가 분쇄되어서 6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최 씨가 300만 원을 주면서 합의해주면 나중에 치료비랑 보상금을 더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다방에서 다시 만나는 거랍니까? 예, 2006년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최 씨가 그 다방에 들어오더랍니다. 보자마자 교통사고 합의금 얘기를 꺼내더니 언성이 높아져서 멱살을 잡고 싸웠는데 최 씨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06년 다방에서 처음으로 우연히 마주친 후 다시 2년 지난 2008년 두 번째로 최 씨를 또 만납니다. 이번에는 뚝방길을 걷다가 마주쳤는데요. 어머, 최 씨가 자기를 보자마자 한 달 뒤에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선뜻 연락처까지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로 또다시 연락이 두절된 거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마 그 세 번째 우연한 만남이 살인이 났던 그날 밤이란 얘기인 건가요? 앞에 얘기했던 세 번에. 세 번의 만남. 네. 네, 맞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최 씨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어머, 주장을 했습니다. 기가 그래서 막히다. 바로 쫓아가 합의금을 왜 안 주느냐고 따지자 몸싸움으로 번졌고 너무 화가 나서 차에 싣고 있던 망치랑 칼을 들고 와서 최 씨에게 무자비하게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어쩌다 우연히 만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그쵸, 그쵸.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니는 보험 사무실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지인들에게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계속 앙심을 품고 자주.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 사무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게다가 사건 당일날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술을 마셨다고 했던 해당 술집을 확인해봤지만 장부에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일단 싹 다 거짓말이네요. 근데 아까 그 족족이랑 키가 안 맞잖아요. 오, 176 이상의 키인데 네. 발이 250. 250. 실제로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아, 혈흔 족적이 찍힌 구두도 저희가 증거품으로 찾았는데
안에 보니까 키높이 깔창이 꽉 차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 변수가 있었구나. 난 또 덩치 큰 사람이 속임수로 자국을 싣고 현장에 족적을 남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아까 그리고 우영사님이 범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정 씨가 어떤 말을 했나요? 피해자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14년 선고받아서 아이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